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이고요. 지금 연세 든든내과 의원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그리고 그 중에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도 있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하시기 때문에 다 근거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순히 뭐라 그러지, 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를 한다거나, 모두한테 적용될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모두한테 적용되면 안 되는 그런 건강 정보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베이스로 다들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논문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 좀 자극적인 내용을 맹신하지 않고 잘 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을 그렇게 가고 했는데 병원에서 다 괜찮다. 근데 고기만 드시면 이제 소화가 안 된다 해서 어떤 민간요법을 찾아가서 거기서 무슨 약을 주더니 그걸 먹었더니 구토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구토를 했는데 거기서 고기 덩어리가 이만큼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소화가 잘 되셨대요.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일주일 전에 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윗속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황당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뭐 사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에 막 침을 놓고 찌르고 피를 뽑았는데 피가 한 사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태극대야로. 그 정도로 피가 나면 쓰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눈속임으로 거기 이제 뭐 좀 다른 물질들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고요. 요새도 있나요? 접고런이라 그래서 뼈 맞추시는 그런 곳이 예전에 있었어요. 목이나 아니면 어깨나 뭐 이런 데 안 좋으신 분들 접고런 가서 막 두둑두둑두둑 하고 나면은 좋아졌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좋아졌으니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거든요. 만약에 골절이 있다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고.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유행하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한때 돼지 감자가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돼지 감자를 끓여서 드시고선 이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그걸 하면서 약을 끊으세요.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악화가 되고 몸은 몸대로 더 상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네. 요새는 이제 병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건강 정보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대형 병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질환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작은 병원들도 홈페이지에 질환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한내과학회라든지 그런 데도 정보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갑자기 지식적으로 궁금해서 보통 보지는 않으세요. 내가 어디가 이제 불편할 때 그런 걸 찾아보게 되거든요. 사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병원에 찾아와서 직접 의사랑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그런 거를 찾아보셨다는 것 자체가 환자분의 성향이 많이 찾아보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요즘에, 근데 AI가 많이 똑똑해져서 정보가 좋아요. 저도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 퀄리티가 좋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확률로 늘어놓게 되는데, 그걸 보다 보면 점점 더 불안감이 커져서 거기서 제일 흔한 경우가 아니라 제일 안 좋은 경우에 꽂혀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힘든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많은 검사들을 이제 결국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하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되죠. 이 환자분이 어떤 포커스가 잘 맞지 않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진료가 좀 산으로 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참고는 하되 너무 그걸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AI도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테니까 뭐 앞으로 더 좋은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AI가 뭘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을 뭐 만져보거나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얘기하는 걸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병을 진단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는 것과 만져보는 것과 들어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지 않은 채로 환자가 얘기하는 것만 갖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좀 광범위하게 나올 수 있고, 그걸 접한 환자는 광범위한 걱정을 안고 진료실에 오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네. 저보다 더 권위 있으시고 더 경험이 많으신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들 공부를 하시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무조건 다 옳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좀 간과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집어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진료하면서 겪었던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고, 뭐 슬픈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신기한 결과라든지 신기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아, 이런 의사가 이런 진료를 하면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런 부분도 좀 서로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재밌게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